어두운 밤을 대낮처럼 밝히고 높은 빌딩을 편하게 오르내리기도 하며 때론 자동차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하는 전기. 우리가 이처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력의 약 31% 정도는 원자력을 통해 생산된다. 매년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에너지 연료의 약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안정적이고 깨끗하며 지속 발전 가능한 원자력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몇몇의 해외 원전 사고로 원자력 발전은 막연히 두렵고 위험한 시설로만 인식되었다. 지금 원전에 대한 편견을 거두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변화하고 있는 원자력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해 3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스마트 공동 파트너십 및 인력 양성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형 소형 원자로 스마트 원전 수출과 공동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소형 원자력 스마트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을 핵연료 국산화와 한국 표준형 원전 개발을 이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찾았다. 스마트 원자로는 전기 출력이 100메가와트 정도 되는 중소형 원전이다. 출력이 1000메가와트 이상인 대형 원전의 10분의 1 수준인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1997년 이후 19년 동안 개발해오고 있는 소형 원자로다. 소형 원전은 전기 출력 100메가와트 이하인 원전을 소형 원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소형 원전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서 좀 더 대중적에 친화적으로 설계된 원자로입니다. 증기 발생기, 펌프 등이 배관에 연결돼 운영되는 고리나 영광의 기존 상용 원전과는 달리 스마트 원전은 원자로 계통을 구성하는 주요 기기를 하나의 압력 용기 안에 배치한 일체형이다. 만약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원자로는 배관이 파괴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압력 용기 안에 주요 기기가 존재하는 스마트 원전은 배관 파손으로 인한 원전 사고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주요 기기를 모듈 형태로 설계하고 현장에서 조립, 용접 과정을 최소화해 건설 기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이러한 한국의 스마트 원전은 전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소형 원전 중에서 가장 진보하고 건설적인 측면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목적 원자로 기능까지 갖춘 스마트 원전은 인구 10만 명 규모 도시에 9만 킬로와트의 전기와 하루 4만 톤의 물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다. 소형 원전은 대형 원전에 비해서 크기가 10분의 1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주로 그 사막 지역이나 그리고 해수도 함수가 필요한 그 해안가, 섬 지역, 인구 밀도가 낮은 그 나라에 적합한 원전입니다. 그래서 소형 원전에는 대형 원전과 달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력망이 크지 않는 곳에서도 쉽게 그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 협약 대응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확대됨에 따라 소형 원자로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소형 원자로와 원자력 발전 분야에 집중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인류 역사상 큰 상처로 남아있는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그런 만큼 원전 운용에 있어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시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원전에서 대형 사고를 직접 일으켜보고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아틀라스를 통해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비하고 있다. 아틀라스 장치는 우리나라의 APR 1400 원자로를 부피비 대략 300분의 1로 축소한 장치입니다. 크기는 축소되었지만 압력과 온도를 실제 발전소 조건과 그대로 모의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모의를 하여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현상을 분석하고 그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장치입니다. 가압 경수로 열수력 종합 효과 실험 장치라는 뜻을 담고 있는 아틀라스는 그리스 신화의 하늘을 떠받드는 거인이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일 실험 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아틀라스는 새로운 원전을 설계하고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컴퓨터 코드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열수력 종합 효과 실험을 수행한다. 여기서 열수력은 고온, 고압으로 가동되는 원자로의 냉각 성능을 결정짓는 냉각제의 움직임과 열 전달 현상을 말한다. 원자력 안전연구 아틀라스는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개통, 안전 개통 등을 상세하게 축소 제작했다. 때문에 원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고장을 실제 압력과 온도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우라늄 핵연료 대신 전기 가열봉을 이용해 냉각제 상실 사고 등 다양한 사고를 방사선 사고의 우려 없이 모의 실험할 수 있는 것이다. 핵연료 대신 원자로 용기 안에 전기 히터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소와 똑같은 온도 압력 조건으로 저희 장치의 조건을 만들고요. 저희도 저희 장치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관 파단 사고 같은 거를 모의를 할 경우에는 저희 배관에 모의 밸브 등을 설치하여서 파단을 모의를 하고 그로부터 원자로 용기 및 여러 가지 시스템상에서 어떤 온도, 압력 등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약 1,300개의 계측 신호를 받아서 실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발전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우리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5개국) 이상, 약 20개 이상의 기관들이 참여하는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실험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안전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화석 에너지에 비해 탄소 배출량도 적고 경제성은 높지만 엄청난 양의 사용 후 핵연료 폐기물을 발생시킨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을 개발 중이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연료가 전기 생산을 위한 수명을 다한 뒤 배출시킨 사용 후 핵연료에 포함된 우라늄 등 유효한 성분을 회수해서 차세대 원자로의 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가 누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 후 핵연료의 부피를 감소시키고 독성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핵확성 저항성이 강화된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술이 파이로 프로세싱입니다. 후손에 대한 사회적 의무로서 꼭 개발할 가치가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사용 후 핵연료의 발열량을 100분의 1, 방사성 독성을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또 만년이 넘었던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장 관리 기간도 300년으로 줄일 수 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한 번 쓴 핵연료를 재활용하면서도 기존 핵연료 재처리 방식과 달리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을 어렵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파이로를 이루는 전 공정에 대해서 실제 사용 핵원료가 아니라 모의 사용 핵원료를 이용해서 그 성능을 공학 규모로 실험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두었다.
이런 파이로 프로세싱과 연계해 연구되어 온 것이 소듐 냉각 고속로다. 소듐 냉각 고속로는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 중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선진국 중심으로 제4세대 소듐 냉각 고속로를 개발해 상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초기에 만들어진 발전소들이 제1세대이고요. 그 2세대를 거쳐서 최근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3세대 원자력 발전소들이 지금 건설돼서 지금 그 전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핵 확산 저항성, 그다음에 연료의 지속성, 경제성, 그리고 그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제4세대 그 원자력 시스템을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선진 국가들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일환으로서 소듐 냉각 고속로 원형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자로는 열 중성자를 이용하는 경수로 타입이다. 반면 고속 중성자를 이용해 핵분열을 일으키고 이때 발생하는 열을 물이 아닌 액체 소듐으로 전달해 증기를 발생시켜 이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소듐 냉각 고속로다. 소듐은 일종의 나트륨이다. 소듐은 지구상에서 6번째로 풍부한 원소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소듐의 특성은 열 전도가 높아 540도, 550도를 달성한다. 열 효율이 기존의 경수로보다 높아 독성이 강한 핵종의 생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 기존 원전에 비해 폐연료봉의 방사능 독성은 1000분의 1, 부피는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와 핵무기 전용 우려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 저감 및 우라늄 자원 활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아직 좀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소듐은 물이나 공기와 발열 반응을 하면서 연소하는 특성이 있으며 폭발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소듐도 이제 물과 만나면 폭발한다는 이제 성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현상을 저희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다양한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위협이 되지 않게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충분한 안전장치를 연구 중이다. 소듐 공기열 교환기의 경우 튜브 안으로 흐르는 소듐의 뜨거운 열을 튜브 밖의 공기가 식혀준다. 피동형 잔열 제거 계통 장치는 원전에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밀폐된 용기 안에서 뜨거운 액체는 상승하고 차가운 액체는 하강하는 단순한 자연 현상을 활용하여 원자로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냉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소듐 냉각 고속로 자체 역시 지진이 발생해도 원자로는 지진의 충격이 전혀 전해지지 않도록 운영되도록 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면진 시스템이다. 소듐 냉각 고속로의 면진 시스템은 리터 규모 7.0에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 면진 시스템은 원전의 안전을 확보해주는 최일선의 방어 설비인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땅속 깊은 곳에서 묵묵히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다. 연구원 부지 뒤쪽 산 중턱에 위치한 지하 처분 연구시설. 이곳은 폭 6m, 높이 6m의 말굽 모양의 단면으로 굴착된 총 연장 255m의 T자형 지하 터널이다.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용 후 핵연료 폐기물. 우리나라에서는 이 폐기물들을 현재 원전 내 임시 보관소에 넣어놓고 있지만 그나마도 포화 상태다. 국내 23기 원전에 마련된 사용 후 핵연료 총 저장 용량은 19,095톤으로 13,807톤의 공간이 사용 중이다. 저장률은 72.3%다.
매년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해결료가 600톤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공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이런 폐기물의 처리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마련된 곳이 지하처분연구시설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신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고준위 폐기물 처분 방법은 사용 후 해결료를 부식되지 않고 충격에도 강한 금속재 용기에 넣어 밀봉한 다음 땅속 수백 미터 이상의 견고한 안반에 건설된 동굴 형태의 처분장에 넣은 방식이다. 이어 밀봉제 등으로 빈 공간을 메워 생태계로부터 완전 격리시킨다. 고준위 폐기물을 지하 심부 약 500m 정도에 처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저희가 알려져 있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처분 심도와 유사한 심도에서 이런 기술들이 안전하게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정말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실제로 실험을 해보고 실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들을 안전한 것을 일반 대중들,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험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험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전 선진인 스웨덴과 핀란드, 캐나다 등은 사용 후 해결료를 지하 500m에서 1000m 깊은 땅속에 묻는 처분 시설을 통해 영원히 폐기하는 직접 처분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하처분연구시설은 180m 길이의 진입 터널과 처분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모듈 75m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에선 다양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지하 안반의 절단면을 확인해서 핵 폐기물 처분 시설을 만들기에 적합한 지형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단층이나 습곡이 있는 곳은 지질학적인 사건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곳의 안반에는 단열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고 지하수들이 빨리 흘러갈 확률이 높다. 이러한 지하수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옮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분시설 자리론 적합치 않다. 이처럼 여러 가지 지질 조건, 지형 조건에 따라 지질에 대한 특성을 파악해야만 훗날 실제 핵 폐기물 지하 처분장을 준비할 때 최적의 장소를 찾아낼 수 있다. 과연 방사능 핵종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하수가 어디로 흐르느냐, 얼마나 흐르느냐, 얼마나 빨리 흐르느냐 이런 것을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지하수가 움직일 수 있는 그 경로를 우리가 평가하고 모델링하고 실제 기술과 맞춰보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그것이 자연 방벽, 안반에, 그러니까 지하 심부 안반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고준위 폐기물의 처분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순수한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하 처분 연구 시설. 머지않아 한국형 처분 시스템이 탄생하길 기대해 본다. 태양열, 풍력 등 대체 에너지는 아직까지 경제적 기술적인 차원에서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원자력은 우리 가정과 사회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주는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일 것이다. 시스템의 향상을 위한 도전이 보다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